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여름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양식 가격을 보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복날 가장 많이 찾는 닭고기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인데 삼계탕 한 그릇은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뚝배기에 담겨 펄펄 끓는 삼계탕. 초복을 맞아 점심시간 전부터 밀려드는 손님에 식당은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무더위에 몸보신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몰렸지만 한 그릇에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부담입니다. 보신도 되고 우리가 또 먹어야 건강해서 또 활동도 하고 하니까 부담은 있는데 뭐 형편이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닭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육개 1kg당 도매 가격은 3,100원대로 지난해보다 1,000원 이상 떨어졌고 소비자 가격도 4.9%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육개 공급량까지 늘었지만 삼계탕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데는 식당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생닭 유통 과정에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인건비며 전기세며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안 올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다 오르니까 1,000원씩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안 올린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 보니 외식 대신 마트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외식비 부담이 커지자 집에서 알뜰하게 보양식을 즐기는 홈 보양족도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이에선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를 얻고 있고 초복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유통업체의 할인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단 제가 하니까 믿을 수 있고요. 또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이거 지금 2만 원 안팎이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병아리 입식과 도축 마리수 증가로 당분간 육개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 삼계탕 가격 내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의 수출은 14억 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가 줄었고 수입은 1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수출은 8.3%, 수입은 6.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광주의 경우 8억 9,700만 달러 흑자, 전남은 2억 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어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을 둘러싼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나 법률이 없어 학생인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찬반 갈등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KTX를 이용할 때 승강장의 지붕이 짧아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동이 어려웠던 적 있으실 텐데요. 전라선 열차 이용객은 늘고 있는데 곡성역부터 여수엑스포역까지 5개 역 승강장에 지붕이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라선 KTX가 오가는 순천역입니다. 폭염 속 승강장에서 승객이 열차를 기다립니다. 길게는 1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햇볕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없습니다. 18량짜리 KTX가 들어오면 13량까지 지붕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닿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때 승객 불편은 더합니다. 비 올 때, 날씨 더울 때,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짐 같은 거 꽂고 다닐 때는 비 맞아야지 뭐 어떡해. 지붕이 닿지 않는 구간은 자연스레 피하는 좌석이 됐습니다. 차단막이 없어가지고 서서 기다리기가 불편해서 좀 잘 이용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천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1량까지만 지붕이 마련됐습니다. 비가 온 날 승객들은 지붕 아래에서 대기하다 급하게 열차를 타야 합니다. 순천과 여천, 곡성역 등 전남 지역 전라선 5개 역은 모두 지붕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기간 전라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지붕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 지붕 연장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 등과 지붕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주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방향을 발표를 했고 서로 상반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여론 수렴을 해보는. 마트 근로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요일에 쉬는 날이 한 달 2번에 불과한데 이마저 사라지면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요. 간절하죠. 진짜 간절해요. 그냥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형편이 되고. 실제로 대구 지역 마트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이후 가정 내 갈등과 육체적 피로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사에서도 의무 휴업일 변경이 마트 노동자들의 가정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노조는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수시만 휴업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취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 없이 뭐 찬성, 반대 이렇게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개적으로 공휴일 휴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지난 5월 전주시 의회는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휴업일 평일 전환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률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초 목포의 유원지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이미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장소여서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안전요원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진 목포의 유달유원지 앞바다. 과거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2006년부터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입니다. 사고 이후 같은 장소에는 파라솔 아래 확성기와 구명환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주말은 저녁 9시까지 안전요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목포시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익사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계도하고 방파제 근처 가까운 데가 미끄러우니까 그런 사람들 진입 못하게 통제하고요. 시민들은 안전대책이 강화된 덕분에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면서도 좀 더 일찍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없었겠죠. 당연하지. 이 방송 누가 듣겠어요? 많이 안전장치를 취한 것 같아요. 뭐 그대로도 뭐 사고 나기 좀 힘들겠죠. 평소 물살이 거센 데다 만조시 수심이 4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사고가 빈번했던 유달유원지. 해수욕장 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장소는 해수욕장이 아닌 유원지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안전요원을 둘 계획이었다며
배치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을 하루 앞두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유원지만의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뭐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행한 거라 그러면 매달 또 해수욕장 할 때 더 인원을 추가해서 배치를 하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하든지 아주 위험지역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모두 6명. 목포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장소에 안전 요원을 두고 내년에는 5월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많은 보조금과 100% 수매 공약을 걸고 농민들에게 콩 농사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논콩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수매 예산은 그대로여서 또 다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강진에서 한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김정순 씨. 올해 6월에는 2헥타르 논 중 30%인 0.6헥타르에 벼 대신 논에서 기르는 콩, 논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로 지정해 많은 보조금을 주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수매 약속까지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농사는 다 해서 한 60만 원, 70만 원 900평에 뒷불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콩 뒷불제는 한 110만 원인가 120만 원 나온다고. 실제 전략작물 직불금 1헥타르당 20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최대 150만 원 등 지자체도 농콩 재배 육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 내 농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176헥타르에서 360헥타르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근 영암에서도 논콩 재배 면적이 136헥타르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니까 작년 재고량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 작년보다 작황이 이제 소확이 더 많이 나올 걸로 혹시 이제. 정부는 올해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을 2만 4천여 헥타르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늘어난 겁니다. 직불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재배 면적이 45.5% 증가한 이래 또다시 큰 폭의 증가로 수확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콩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관련 예산은 올해도 1,200억여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 재고량 역시 지난해 2만 1,800톤에서 4만 9천 톤으로 실제로 크게 늘어난 상황. 여기에 경기 침체로 콩 소비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농민과 유통업계에선 증가한 수확량을 내다 팔 곳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잡으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콩은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준다면 농가들이 판매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AT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매량을 정확하게 추정해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 무대책 재배 장려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수매 대책. 수확철 논콩 공급 과잉으로 인한 대란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이 녹동항 드론쇼에 대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로 추석 연휴 특별 공연에 시연할 가족사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드론쇼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가족사연 공모전을 진행해 선정된 2건의 작품을 추석 연휴 특별 공연에서 700대의 드론으로 그려낼 계획입니다. 9월 추석 연휴 기념 특별 공연은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녹동항 일원에서 드론 700대에서 1,500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순천과 여수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모두 13만 4천여 건 244억 원과 13만 1,770여 건 4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억 원과 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공동주택 가격의 3.5% 하락과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콘크리트 건축물의 최종 연도 잔존가액을 5% 인하 조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